이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그 이란과 오만 사이에 굉장히 좁은 해협에 해당이 되고, 유류 이런 것들의 물동량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20-30% 정도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빨리 구해오지 않으면 전체적인 물동량은 좀 줄 수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그 지역에서 저희가 석유를 도입하는 게 너무 절대적인 양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에서 운송업과 조선업을 분석하고 있는 20년차 애널리스트 엄경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조선주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조선주뿐만 아니라 사실 해운까지 포함해서 선박 시장에 대한 전쟁의 영향을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적은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저희가 부여되는 이벤트에 해당이 되고, 운송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운송 복잡도가 더 꼬이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선사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지역을 가지 않는 대신에 만약에 가게 되거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돌아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 플러스로 더 운임을 차질을 붙여버리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에게 그 주는 영향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줬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좀 저희가 스터디가 된 것도 있기도 하고, 이전과 다르게 조금 많이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얘기가 되면서, 지금 단적으로 그냥 단순히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시장에서 조금 관망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작년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때와 비슷한 상황인가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일단 유가가 너무 빨리 돌아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뭔가 호르무즈 해협의 그런 통항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완전히 봉쇄가 된다라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요 며칠 사이 주말부터 최근에 보시면 일단 이란이 주변국을 향해서 거의 다 미군 부대가 있는 쪽은 다 지금 전면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민간 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공격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다라는 우려가 좀 더 그때와는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조선주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단순히 물동량이 옛날보다 잘 다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그 이란과 오만 사이에 굉장히 좁은 해협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깊은 바다를 거쳐갈 수 있을 만한 큰 대형 유조선은 사실 이란 쪽 바다에 거의 붙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란이 봉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저희가 피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협의 가장 좁은 폭을 꼭 지나서 나오게 되는 가스 아니면은 유류 이런 것들의 물동량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20-30% 정도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다른 데서 빨리 구해오지 않으면 전체적인 물동량은 좀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대신 이제 저희가 기존의 중동에서 구하던 것을 다른 데서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안 저희가 톤마일이 더 길어지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선박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오히려 조선업체나 운송업체들에게 조금 더 시장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이벤트로 봐야 되기 때문이긴 한데, 이제 이번에 사태가 이렇게 돼서 이제 중동에 있는 막 가스나 아니면 석유 시설이 많이 파괴가 되어서 이거를 다시 복구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과, 특히나 우리나라 동북아 지역에 있는 이런 4개 정도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카타르에서 저희가 가스를 사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 저희가 석유를 도입하는 게 너무 절대적인 양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조금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올해 조선주 전망 어떻게 보세요? 최근 조선주가 저희가 상대적으로는 쉬었지만 그냥 주가는 사실 가만히 있었거든요. 저희 그렇게 크게 낙폭을 더 깊이 하지도 않고 그냥 시장 대비해서 저희가 좀 졌던 기간이 한 6개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2000에서 4000까지를 거의 혼자서 하드캐리하면서 올라왔던 성향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적으로 큰 섹터가 다시 올라가는 반등 추세에 있으면 충분히 쉬어갈 수 있을 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업황상으로 봤을 때 2025년의 조선 업황이
거의 1월부터 10월까지 쉬고 11월부터 약간 급반등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작년에 실적만 좋고 실제로 수주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를 기대감을 얹어서 오히려 오버슈팅했던 거를 조금 토해내는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한 2월 말 정도까지 최근의 수주 업황을 보면 저희 9주차 정도 오도록 지금 발주량의 그 볼륨은 전년 대비해서 지금 한 3배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주 산업이고 실적은 작년보다 더 좋을 계획인지라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시 평균으로의 회귀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선주 실적이 더 강할까요? 작년 하반기 대비로도 아마 올해 상반기 실적이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나 지난 4분기, 2025년 4분기 실적이 25년에 개선되었던 실적을 반영을 해서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을 조금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드러낸 분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제 워낙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여를 지급을 하면서 저희가 좀 인건비 쪽에서 예상치 못하게 조금 더 비용이 나갔었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더 지불할 용의가 있을 만한 그런 실적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성과가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던 물량을 건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나오게 되면 올해가 오히려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더 세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도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와 올해 하반기를 비교해 봐도 저희가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한 차례 하반기에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한국과 독일 중 누가 승자가 될까요?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 기존의 캐나다가 원래 영국의 퇴역 잠수함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그 잠수함이 수명을 다하고 퇴역을 할 시기가 되어서 그 부분을 대체하려고 하는 되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해당이 됩니다. 60조 원이 전체 다 저희 잠수함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한 12척 정도의 잠수함을 신규 도입할 때 한 기당 한 1조 또는 1.5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 동안 그 잠수함을 만들고 나서 중간중간 중정비가 들어가고 저희가 뭐 체계 개발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전체 프로젝트를 다 통틀어서 지금 60조 원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예 전체 그 잠수함 관련 모델을 풀 체인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잠수함 자체의 스펙이나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런 군사 작전과 좀 합이 맞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땐 독일에서 들여오든 아니면 한국에서 들여오든 일단 외부 도입인 거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유럽 국가 간의 거래가 있는 거를 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요즘에 제일 저희가 이제 많이 애달픈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나라의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줄 수 있는 이제 이 프로젝트 외적인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사항 또한 캐나다에서 이제 점검해 봤을 때 뭐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도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승패 여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G2B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봤을 때 무조건 뭐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저는 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제 3월 초에 저희가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되는 부분이고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 올해 하반기 아니면은 뭐 내년까지도 밀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더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서방계에 있는 제조 사업이랑 많이 우리나라 아시아 쪽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정시성이라고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만드는 무기를 미국 쪽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특히나 군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요즘에 이제 동맹국으로부터의 이런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도입하려고 하는 저쪽 지역이 이제 물론 캐나다가 미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북미 국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 국가도 그러한 그 위험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업 수주에 성공한다면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그 두 개 업체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서 누가 조금 더 어느 파트는 기술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자면, 잠수함은 조금 하나오션이 좀 더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HD 현대중공업은 수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 있는 편이다라는 걸 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척이 아니라 12척이나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제조 자체는 거의 양분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를 조금 더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선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하나오션에 남아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수출 방선을 저희가 크게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조금 클 수 있긴 한데 이거를 필두로 해서 수출 방산을 조금 더 확산시켜가는 게 누구인지가 저희는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벤트 하나만으로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2의 수주 격전지 카타르, 조선사 빅3의 수주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카타르와 한국 조선업계의 조금 긴 인연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에 전 세계 LNG 캐리어가 200척밖에 없을 때 한국의 조선업체에게 거의 독자적으로 100척을 발주했던 국가가 카타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해외에서 LNG를 많이 파는 국가들도 국가 단위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카타르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LNG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라고 하지만 미국은 개별 프로젝트마다 각각의 민간 업체가 붙어서 그 업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100척에 해당하는 슬롯을 예약을 한다거나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2004년에 그 100척을 발주를 하면서 카타르가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시장에 퍼져 있는 스탠다드형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수락을 어느 정도 하고 오히려 일본의 조선 업체들이 그 부분을 수락하지 않아서 일본은 2000년대 극초반 이후에 이 카타르와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카타르 LNG로 이제 한 발 올라선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카타르의 요구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업체는 사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 시장이 그때도 여전히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큐맥스와 큐플렉스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사이즈의 이 두 개 중에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만 현대중공업이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카타르가 이제 거의 11년 만에 증산을 결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선박들도 조금 교체를 해야 되고 앞으로 더 생산해야 될 LNG에 대해서도 LNG 캐리어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카타르 항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는 스탠다드 모델보다는 큐맥스나 큐플렉스에 거의 맞추는 그런 모델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요거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의 3사 간의 그 경쟁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누적적으로 만들어본 LNG 캐리어의 1, 2등은 지금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인데요. 3등과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누가 월등하게 LNG에서 더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슬롯을 얼마나 여기에 이제 그 전폭적으로 이제 좀 되어주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희가 터졌죠. 이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는 사실 우회송유관을 통해서 다른 데로 보내서 다른 해역에서 저희가 실어서 석유 같은 걸 수출을 할 수가 있지만 카타르는 그리고 카타르, 쿠웨이트 그리고 바레인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예 에너지 자원 수출을 못하는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타르가 2026년 이후부터 증산하는 물량을 많이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수출을 그냥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 운송 계약을 설사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 완전히
전쟁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화물을 갖다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국가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페널티를 물어야 될 필요가 없고, 꼭 가져가기 위해서 이 운송 배를 갖다 대야 되는 업체도 사실 그거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계약도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길어지게 되면 카타르의 LNG 수출 확대 계획이 딜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카타르 LNG가 진행이 되기보다 오히려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 LNG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일반 투자자들이 체크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알려주세요. 주식으로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장기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저희가 실적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과거 대비해서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 포지션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품의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 중인데 지금 재료 가격이 지금처럼 하향 안정화되는 시기는 없습니다. 과거에 2007년에 그 호황기였던 시기에는 실제로 저희가 제품 가격에도 많이 버블이 붙었지만 재료 가격에도 많이 버블이 붙으면서 저희가 내가 만드는 거에 대한 매출도 올라가지만 밑에 코스트도 같이 올라가니까 아주 높은 수익성을 달성해 보지 못하고 결국 사이클이 끝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품 가격은 굉장히 고공행진 중인데 2021년 여름 이후로 저희가 재료 가격은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담보해 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좀 더 편한 상황이고, 여전히 교체 수요가 굉장히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지라 저희가 제품 가격이 되게 금방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굳이 안 드려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좀 사이클이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와 외주비의 상승폭이 크다고 하는데 조선주 실적 괜찮을까요? 외주 가공비의 상승이 컸던 시기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갔었던 시기였었고요. 그 뒤로는 약간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조선업체들의 외주 업체들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지금 무조건적으로 더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거든요. 국내 조선업체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를 한 5척밖에 안 만들었는지 지금 10척 만들고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땐 오히려 인건비 쪽뿐만 아니라 재료비가 둘 다 좀 안정화되는 상황인데, 숙련도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P와 Q가 동시에 작용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기상으로는 조금 예전에 나왔던 질문을 다시 반복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도 될까요? 예전에 저희가 길게 실적이 좋았던 걸 본 적이 없어요. 저희 2007년에 굉장히 좋았던 그 조선시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받은 수주로 저희가 실적이 잘 나왔던 건 한 2010년 언저리에 한 분기 정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7년에 좋은 상황에서 수주를 많이 받고 2008년까지는 저희가 선박의 가격은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을지 몰라도 이미 거래량이 반토막 정도 난 상황에서 2008년 3, 4분기 사이에 저희가 리만 사태를 맞이하고 금융적인 시스템 리스크였었기 때문에 선박과 연계된 그 금융이 굉장히 많이 깨져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계약이 파기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2007년에 조선호황일 때는 저희가 조선업체들의 고객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로 저희가 한 15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선업체들의 고객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부유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코로나 이후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수익 창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상향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오히려 그 투자에 대한 저희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이행하는 이행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기억에 너무 매몰되어서 저희가 투자를 하시면 사이클 산업이니까 사이클은 분명히 다운이 굉장히 셀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희는 강하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이클이 지속이 될 수 있는 지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